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매가 좀 달긴 답니다. 먼저 제목을 먼저 정해 놓는다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 3000이라든지 코스닥 900포인트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 10월, 11월, 신용잔고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변동성이 나올 타이밍, 선물없이 동시에 만기라는 좋은 기회가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활발한 변동성을 일으킬 것이다. 어제는 코스피 쪽의 변동성 부분을 상당히 크게 일으켰고, 오늘은 코스닥 쪽의 변동성 부분들을 키웠죠. 근데 1년에도 보면 이런 파동이 최소 작으면 3번에서 5번 이상 정도가 나오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7월 달부터 박스권 나온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을 때,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까 진행이 좀 됐죠. 근데 그 과정에 박스권 파동의 변동성이 나올 때는 항상 힘들어요. 혹시 틀리지 않을까? 더 빠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부분들이 별로 안 드시겠지만, 박스권 상단에서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없는데,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는 개인들의 최고 매수가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오고, 반대로 박스권 하단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감하게 또 저가 매수 부분들을 못하는 엇박자의 파동을 계속 타죠. 지금도 아마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좀 싶어요. 시간상으로도 보면 이 변동성은 저는 상당히 좋은 변동성이라고 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 추후에 이거 경제 사이클하고도 또 연관을 시키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건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장 마감하고 내용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뭔가가 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2017년도, 2016년도, 특히 이제 2017년도에 기존 주도주군이,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기는 합니다만은, 기존의 주도주군들이 보면 한 번에 꺾이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한 번에 꺾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옆으로 뭡니까, 작은 박스권 부분, 흘러가는 파동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늦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기존 주도주가 옆으로 횡보하면, 저가 싸다, 밸류, 내가 좀 더 싸게, 삼성전자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그러면 주도주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다 주도주였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할 수 있는 그 후발 투자자들이 충분히 자금 세탁의 기회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 부분들을 주죠.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2007년도부터 유동성의 리먼 사태가 나오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소멸이 됐죠. 소멸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일단 뭡니까? 가슴에 심장박동기 그 인공호흡 부분들 해가지고 손으로 일부 압박 부분들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지금 살려놓는 거에 디플레이션이 될까 말까 하는 고민 부분들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리플레이션 시대로 이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니까 경기가 살아나나? 좀 가물가물해요. 초기에 가물가물해서 막상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고 PMI 지표도 좋고 ISM 제조업체도 좋다는데 진짜 살아나나? 재고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죠. 근데 이제 그 경기 사이클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IT라든지 이쪽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죠. 여기 먼저 주가 부분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난다? 나는 일부 관심권 1차 선발대예요. IT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소재 쪽으로는 점점 확산이 되는데, 이 확산되는 와중 중에도 계속 고민 부분들 하죠. 금리 인상이 정말 좋은 호재일까? 금리 인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신흥국들은 다 예전에 외환 얘기가 일어났는데, 불안 심리 부분들은 항상 기본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보면 밑에서 스물스물 경계지표 부분도 살아 올라오고 그런 자신감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표명되면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되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부분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림 딱 2장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주 절묘한 찬스에 내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제 한 5%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고 이제 1% 정도 오늘 상승 부분이 나왔습니다. 주도주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신라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 3분기와 4분기에 가장 핵심적인 주도주 역할 부분들을 했죠.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는 거의 15% 하락에 나왔어요. 제가 계속 경고를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고 하실 분들은 기준가 부분들 보유하신 분들만 하시고 저런 종목군에 12배 이상 오른 종목군에 뭔가를 더 보겠다고 손맛이 좋거든요. 재밌거든. 하루에 뭐 5% 10% 움직이는 것은 손맛 자체가 짜릿짜릿하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은 이 짜릿함 황홀감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신용 미수 몰빵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옴팡 당합니다. 저렇게 하루 만에 15% 하락이 나왔으니까 싸다. No. 절대 안 봐요. 저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5%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던 시장의 주도주군들이 끝났을 때 역사적으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정말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체인지가 된다가 됐죠. 물이 바뀌기 시작해요. 밀물과 썰물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처럼 하나의 파동 부분들이 하나의 파동 부분들이 극점 부분들을 찍고 이 극점 부분들을 찍었을 때 예를 들어 이 파동을 쉽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파동을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100만원대 뭐 좀 과장되긴 합니다만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이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2억 이상 정도의 자금이 뭐 1조를 외국인 입장에서 1조를 투자했는데 2조가 됐어요. 그러면 2조 가지고 더 이걸 뭐 3조를 보고 그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조 이상 수익 난 걸 차익 실현해가지고 다른 종목군을 이동을 하겠죠. 자금 쪽으로 이동을 해요. 경기가 계속 뭡니까? 우상향으로 5일선 상승 부분 사이클 부분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주도주군을 차익 실현해서 2차 파동, 다음 파동 부분들 준비를 하겠죠. 지금 그 체인지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아침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밀물 썰물 때도 바로 이 경계선 부분 시간이 지나가면 보이긴 합니다만 시차를 두고 이걸 보여주죠.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는 삼성전자가 그렇고 코스닥도 보면 신라젠이나 HLB나 이런 종목군 바로 끝나지 않아요. 되돌림 파동 부분도 아니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군 내에서도 한두 종목씩 탁탁 치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변동성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그 주도주군에서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이렇게 1차 상승 파동 부분이 경기 사이클 부분들이 대사 상승이 나왔을 때 한번 끝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겠냐 하시자면 대형주 쪽에서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한 3년에서 5년 빨리 두면 대형주군이 중형주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2배 이상 올라갔던 것처럼 대형주군에서 예전에 뭐 시계마다 틀리지만 어떨 때는 자동차, 어떨 때는 조선, 건설,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삼성전자 이후의 주도주군들이 이 2차 상승 부분들 어떻게 보면 1차하고 조정파동 그 다음에 3차 파동이겠죠. N차 파동 부분들 그린다 하면 이 3차 파동에서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급하지가 않아요. 계속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오늘 아침 딱 매수해가지고 오늘 아침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경기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보다 더 온돌방도 보면 가열 자체가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키면 바로 따뜻해지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온돌보다 더 느려요. 약간 나무보다는 빠르지만 한 뭘까요? 기본 한 5년에서 10년 사이클의 파동 부분들을 그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천천히 느긋하게 갑니다. 우리만 마음만 급하죠. 마음만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신라젠은 일단 제어되더라도 신라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 신라젠하고 주가가 뻥튀기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만졌어. 그 돈을 차익 실현해가지고 뭐 할까요? 다음 종목군으로 매매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릴 부분이 신용이 10조가 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목표가 하향 조정 280만원. 저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저걸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뭡니까? 오늘 코스닥을 폈죠. 코스닥을 2200을 폈어요. 매도를 하고 어제는 삼성전자를 5% 이상 하락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물도 어제 만 계약 정도 매도하고 오늘 또 7천 계약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게 하고 계속 뭡니까? 장중에 정신없게 변동성 부분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이 계속 우상향이 되어 있는 복지 포인트 있을 거예요. 이걸 근데 신용이라든지 미수 부분 잘못 쓰셔가지고 완급 조절 잘못해서 밑에 저가 매수 부분 충분하게 더 싸게 많은 물량분을 살 수 있는 기회 부분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충분히 제공이 될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급하게 매매 부분들 하다 보면 엇박짓 하다 보면 저가 매수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대형주 살 준비해야 돼요. 대형주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 대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없이 동시 만기 부분, 그 다음에 그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고 상원 세제한 오늘 뭐 트럼프가 공화당하고 만나서 별다른 일이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이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 부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말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종합지수가 지금 2500선 위에서 지금 조정파동 부분들이 시작되죠. 2400선도 일단 그 바운더리 내에서 N자 파동의 어떤 변동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 찍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럼 뭡니까? 최소 이 상승파동에 작으면 3분의 1 정도의 조정파동 부분 짧게 가격 기간 조정 부분들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신라젠 15% 하락, 삼성전자 어제 5% 하락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 부분들 보시냐면 한번 이 총 상위 종목군들을 가지고 신라젠 같은 경우 12배를 지금 뻥튀기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넉넉히 잡아서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상승파동 이끌었다고 칩시다. 금액 자체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금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더블이 났다고 하면 이건 뭐 몇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금액이죠. 그 금액을 다른 이제 경기 사이클 자체가 뭡니까? 이번 주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제가 또 별도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다시 코멘트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는 이번 주 금통위에서 이제까지 금리를 계속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가 금리 인상 부분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고 미국 일본도 동결이고 미국만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물론 장단점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우리는 속도가 절대 빠르지 못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는 뒤로 연기를 하더라도 시행 부분들을 연기를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부분도 할 정도로 체력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거 일단 단편적으로 실물 경기가 느리지만 돌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금리 인상의 시그널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에 진행됐을 때 안 좋은 것만 다 생각하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것은 뭔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관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08년 지금 거의 한 9년 10년 동안 돈을 계속 푸는 저금리 기조 부분들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리고 경기 자체가 계속 안 된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어떤 트라우마 부분들의 고정관념 부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 사이클 부분들이 느리지만 우상향 쪽에 바뀌는 사이클 부분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신호인데 내 포지션은 너무 앞서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3분기, 4분기 주도주가 삼성전자, 신라젠 주도주가 체인지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체인지가 좀 천천히 되니까 여기서 신용 미술 몰빵 부분들로 나는 더 매매 부분들 올라간 종목군들 손맛이 좋으니까 더 매매를 진행해야 됐다 하면 이것도 더 엇박자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완급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변동사항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신용 10조, 그리고 기존의 3분기, 4분기 신라젠의 삼성전자의 어떤
기존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주도주군들이 다른 쪽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부분들이 보이고 있으면서 이러한 움직임 부분들은 어떤 파동의 어떤 작은 파동이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던 3000 변동사항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전략 부분에서는. 그리고 코스닥 900포인트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 소나기가 한두 번 내려야지 비가 땅에 젖혀서 물이 공급이 돼야지만 좀 더 발육 상태가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파동 부분이 될 수 있죠.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은 전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이걸로 제가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